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환경 분야에서 산업과 토양오염에 관련돼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토양이 오염되는지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산업화를 통해서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무관심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산업화가 어떻게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지를 학습함으로써 조금 더 이런 면면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산업화라고 하면은 무엇을 떠올리게 되시나요? 공장을 떠올리진 않으시나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1차 산업은 무엇일까요? 농업이라던가 광공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2차 산업에서는 제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가지고 뭔가 한번 가공하게 되는 단계 이런 것들을 2차 산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은 우리가 보통은 서비스 산업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1, 2, 3차 산업을 구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콜린 클라크라는 그 학자가 경제 진보의 제조건이라는 책에서 이런 산업 부분을 1, 2, 3차로 구분하고 경제가 진보함에 따라서 노동인구나 국민소득의 비중이 1차 산업에서 2차나 3차 산업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의 과정은 우리가 농업을 경작하던 데서 대부분의 인구와 대부분의 수익이 그런 농업에서 나오던 것에서 제조업이라던가 서비스 산업으로 넘어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산업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자면요. 재화를 생산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생산 양식과 생산 관계의 변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업에서 이제는 산업화되었다라고 하면 보통 도시가 발달하고 산업화가 되면 제조업이라던가 도시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산업화 단계에서 각종 새로운 물질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석탄과 석유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입니다. 석유화학공업이 발전하면서 기초화학물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전 세계 화학물질 소비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이런 석유화학공업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이 번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플라스틱 아시죠? 플라스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일회용품도 너무나 많고요. 이런 플라스틱이 바로 석유화학공업의 결과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이 우리가 함부로 버렸을 때 토양을 쉽게 오염시킨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유해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를 잠깐 살펴보면요. 메탄올이라던가 올레핀 에틸렌, 프로필렌, 플라스틱의 다 종류입니다. 부타디엔이나 방향종 물질을 통해서 벤젠, 톨루엔, 자일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발암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우리 주변에 노출되어 있다면 우리가 쉽게 건강을 잃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산물들이 어떻게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양 오염이라고 한다면 특히 산업화에 의한 토양 오염이라고 한다면요. 산업 및 생산 활동으로 인해서 생산된 폐기물, 농약, 중금속, 또 유해 화학물질 등이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을 우리가 토양 오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토양 오염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토양 오염은 토양의 자정 능력을 상실시켜서 토양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이런 문제를 낳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업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데요. 미생물이나 생물종을 죽게 해서 이 토양을 점점 토지를 나쁘게 만드는 것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대기나 수질 오염에 비해서 토양 오염의 오염 제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양 오염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양 오염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뭔가 배출을 해야 되고 폐기물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폐기물의 독성 물질을
절대로 매립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재활용을 한다던가 이 독성 물질을 분해해서 중화시킨다던가 분해한다던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개선한 이후에 매립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정생활 속에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특히나 우리가 매립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매립되었을 때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물질들을 내보내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내보내는 이런 플라스틱의 쓰레기들은 보통은 소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소각을 하더라도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우리의 토양 오염과 여러 가지 오염을 줄이는 것의 기본적인 첫 걸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활동을 하겠지만 지방정부도 무한하게 이런 책임을 지면서 기업과 함께 물질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토양을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오늘 학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